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이제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이 오니까 여러 가지 올 한 해를 결산하는 설문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한 매체가 부동산 전문가 약 3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올해 부동산 정책을 점수로 준다면 몇 점으로 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10점 만점에 약 6.67점? 뭐 이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낙제점은 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사실 올해 나온 그 대책들이 발효되는 시점이 내년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아지길, 더 좋은 부동산 시장이 되길 한번 바라는 마음 가져보면서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들 저희 전화 받을 거예요. 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하나 더 있죠. 02-797-0300번 여기는 문자 번호인데요. 궁금한 것들 문자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0점 만점에 6.67점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죠. 또 부동산 전문가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신하선 대표의 말씀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네. 올해 우리 부동산 정책들의 점수를 좀 매겨본다면 한 몇 점 주시겠어요? 대표님 생각은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땐 뭐 한 5대5 정도 보는 게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좀 안타까운 정책이 많았고 네, 건설사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5년 만에 호황기가 올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또 펼쳐졌었고 사실은 빙빙 돌아서 서민 정책보다는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 되게 많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가에서 세금 걷어들이기 정책도 좀 좋아지고 현재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정책들이 이루어지면서 너무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거기에서 울며 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정책적으로 보면은 그냥 부동산 이런 정책 사이에서 돈을 번 매수자는 좋은 상황인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수자나 매도자들은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전체적인 거로 봤을 때는 한 5대5 정도 된다.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보는 애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내년에 뭐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부동산 가이드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9점 정도로 이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동산 시장이 연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또 내년에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전화 받고 있는데요. 2077-6330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언니 곧 궁금해서 연락 주신 거예요? 네, 제가요, 집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 네. 네,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디요, 시청자님? 어디? 네, 상도동이에요. 예. 상도동에 내면 2차 23평과 32평 하고요. 네. 흑석동에 동양아파트 34평 하고요. 네. 그리고 하남미사 강변 푸르지오 1차 아파트요. 네네. 분양권을 피를 좀 붙여서 사고 싶은데. 네. 그래서 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어떤 것이 좋을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전해드렸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 고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상도동 삼성레미안, 흑석동에 있는 동양 아파트랑 하남 미사에 있는 아파트 강변 푸르지오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신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그 사모님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 현장을 다 직접 가보셨나 봐요? 네, 한번 가봤습니다. 누구 소개를 받고 완전히 다른 지역을 다 가보시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집 살려고 하니까 막상 살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예. 근데 그래도 전문가분 도움 받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지금 흑석동하고 상도동 레미안 1, 2, 3차를 물으셨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가려고 하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이제 거기가 이제 이렇게 좀 차편이 조금 사통팔달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교통 때문에? 예, 가려고. 누구의 교통이죠? 남편분의 교통인가요? 아이들의 교통? 다 가족 해당됩니다. 아, 가족들이. 그래서 동작구 상도동이나 동양아파트, 흑석동에 있는 동양아파트. 네. 그리고 이제 하남미사 강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의미로 투자하시려고? 하남미사 강변은 조금 투자할 목적이 있고요.
피가 한 3천 붙었더라고요. 네네네, 붙었죠. 네, 그래서 한 4억 6, 7천 정도 하더라고요. 아, 예. 한번 가봤습니다. 그냥 거주할 내년- 목적으로? 16년 4월인가 입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다 사시려고 하는 목적이 전부 다 예. 좀 차익을 내보겠다는 생각이시죠? 예. 거주도 편리하면서 조금 음. 차익을 좀 냈으면 좋겠죠. 자, 제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지역이 이렇게 송실대학교에 있는데 이쪽을 네. 지금 1, 2, 3차를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뭐 흑삭동도 뭐 근처에 있겠죠. 요 근처에 이제 예. 뭐 근처에 있을 뉴타운 거. 자리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네? 흑석동 동해아파트 뉴타운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 예.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지금 미사강변. 굉장히 네. 뭐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위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금전을 따라간 건지 아니면 뭐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컨설팅을 짜드렸는지 잘은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네.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없다 나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으로 새 아파트 하나 받아가지고 미래를 좀 편하게 살아보겠다, 내가 갖고 있는 주택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해서 월세라든가 연금에 대해서 보탬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미사 강변을 가시는 걸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요. 네. 중요한 거는 미사 강변이나 뭐 이쪽에 있는 흑석이나 금전 그 가격이 오른다는 생각은 이제 아파트 갖고 가격이 오른다는 생각은 접으셔야 돼요. 일단은 네. 지금 네. 상황에서 지금 다 보신 게 미사 강변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분양이나 있거나 피가 3천원 붙었지만 이 위에 보시게 되면 남양주 지금지구 진건지구 5년 있다가 지금 현재 그 보금자리 주택 분양을 할 거고요. 요 네. 밑에 보시게 되면 또 간북 가밀 보금자리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앞으로 위례 신도시도 더 위험해질 거예요. 지금 붙어 있는 네. 피도.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주고 피를 샀을 때 내 물건이 또 4천, 5천 오를 거다 이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단지 나이가 먹었는데 강남에 나오는 거리로 따졌을 때 20분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다가 강북 쪽으로 쭉 가는 이 거리가 명당짜리예요. 미사 강변짜리가. 그렇기 네. 때문에 거주하시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하는데 세컨하우스가 아니면서도 세컨하우스처럼 공기 좋은 데 살면서 편의시설은 다 이용하는 큰 병원도 있고 이런 아주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프리미엄은 올라갔다가도 분명히 보금자리로 인해서 다시 빠질 공산이 큰 곳이다. 지금 미사강변이 1300대 분양을 하면서 위험해진 곳이 옆에 있는 고덕지구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적으로 미사강변에 대해서는 거주하기 좋은 곳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말씀하신 지금 상도동에 말씀하신 뭐 그 1차 레미안 1차, 2차, 3차라고 하셨을 때 숭실대 쪽이 중심 상권 쪽이에요. 이쪽은 1등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네. 숭실 근처로 가시면 3차가 가장 레미안이 교통적으로 가장 잘 돼 있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초이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숭실대 쪽으로 하셔가지고 3차가 제일 가깝죠. 네. 예, 예.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뭐 금액적으로 오른다라는 생각은 조금 이제 접으셔야 되는 게 올해 정책도 어떤 정책이 있냐면 아파트를 뭐 공급량이 부족합니다. 재건축이 2주 세대 하면서 공급할 게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비가 엄청나게 올라갈 건데 실제적으로 공급을 요만큼 쉽게 얘기하면 공급을 300g을 아파트를 공급을 하면 국가에서 300g을 공공임대나 이런 주택들을 또 공급을 해요. 행복주택부터 해서. 그러면 300g을 산 아파트 가격이 오를 일이 없죠. 네. 예, 공공임대라든가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또 같이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은 조금 잊어버리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내가 산 주택이 인플레에 따라서 올라가는 정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가지고 피가 팍 뜬다. 물론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매가가 한 2, 3년 동안 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건축 2주 세대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기에는 금액적으로 지금 강남으로 완전 넘어오시기엔 좀 버거움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내가 살기 가장 좋은 곳에 주택을 소유할 것 생각을 하시되 빠지지 않을 곳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신 곳들은 가격대가 오르는 게 만만치 않다. 그리고 동양아파트, 흑석의 동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가장 싼 곳인데 언덕이면서 뭐 나중에 재건축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10년 이상을 바라보셔야 되고 나름대로 그냥
살기 좋은 곳이다, 싸다, 금액 대비 실속적이다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냥 편리하고 예쁘고 살기 좋은 곳은 지금 삼성레면 3차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네. 성수동의 강변 권영 아파트 3평짜리는 어쩔런지요? 어디요? 성수동의 강변 권영 아파트 3평짜리는 어쩔런지요? 서울시민 옆에요. 성수동의 강변? 권영 아파트. 예, 성수동. 강변 권영 아파트. 혹시 부동산 하시나요? 아니요, 없어요.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그러네요. 네, 자,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강변 건영 아파트 지금 매가가 얼마 정도 한다고 알고 가신 거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보기에는 한 5억 5천에서 6억이요. 실제적으로 그냥 거주하는 목적이신가요? 거주지만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하고 싶죠. 네, 뭐 알파까지 보시려고 하면은 위에 조금 오래됐지만 장미 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장미요? 네네. 네. 안에 올 수리해놓고 사시면 되겠죠? 장미가 몇 년 된 건데요? 82년이요. 아, 예, 완전 재건축자리군요. 네네. 네. 아우,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네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아, 네. 좀, 물건에 대한 어떤 장단점 꼽아드렸으니까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지금 전화 끊으신 건가요? 아,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아, 시장조사를 뭐 엄청나게 굉장히 하셨네요. 열심히 하셨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류예요. 아. 열심히 알아보고 연락하시면 네. 뭔가 이야기 해드리면 빨리 하세요. 그럼요. 그리고 네네. 얻어가는 것도 훨씬 많으실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좋은 집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 연결할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습니까? 예, 저 영등포 사는 30대 초반 주부인데요. 네. 예, 이번에 제가 경기분사이 59제곱미터를 분양받고 계약을 했는데요. 네. 예, 여기가 사실 분양가가 싸진 않아서 전매 제한 기간 끝나고 파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입주 후에 살다가 시세 차익 좀 남기고 파는 게 나을지 궁금하고요. 네네. 사실 위치가 광화문 쪽을 보면은 분양가가 좀 적정한 것 같은데 네. 서쪽을 보면은 서대문이랑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집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표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굉장히 준비 많이 하셨어요. 네. 뭐 전문가인데요. 네.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같은 의견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 네. 지도상으로 좀 보면서 제가 네. 이제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59제곱미터 분양 받으시면서 네. 그 실전형이 몇 평 나오시죠? 실평형이 제가 반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렇죠? 11평, 12평 나오죠? 네네네. 네. 그러면서 매가가 얼마죠? 5억 8천 조금 넘습니다. 네, 5억 8천. 5억 8천짜리는 그래도 15평 이상 나오는 물건인데? 아, 그래요? 네. 맞나요? 네네, 맞아요. 자, 5억 8천. 원래는 25평이면은 실전형이 아파트 요즘 22, 3평 나온다고 초장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여기 지금 경희궁 자리가 굉장히 그 편의시설을 많이 넣다 보니까 안에 뭐 네. 수영장도 넣고 뭣도 넣다 보니까 네. 그 전용률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아, 전용률이 네네. 낮아서 네. 실제적으로 한두 평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11평, 12평짜리는 거주하시면서 사실 이쪽 지역에 대형 아파트가 없다 보기 때문에 여기뿐만이 아니라 종로구가 다 그래요. 대형 아파트 단지가 없거든요. 네, 없다 네. 보니까 편의시설이 아파트 안에 들어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좀 금전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이 한 3억대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여기를 이제 한 11평, 12평짜리를 혼자 사시면서 그냥 여유 부리시기에는 괜찮은데, 그냥 네네. 거주하시기엔 괜찮은데, 차익을 내기에는 조금 네. 무리가 있는 게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게, 네. 지도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네. 위치적으로 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되게 가격대가, 네. 괜찮은데, 뭐 네.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안 되는 거죠. 부가연 재정비 네, 쪽 네. 이쪽 방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네. 높은 가격이고 바깥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가격이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조금만 그러니까 실속주의자들이 조금만 움직이면은 근처의 다른 지역에다가 네. 그 오피스텔을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처에다. 네, 네, 얘보다 많이 저렴해요. 그러니까 시청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도 더 저렴한 것들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지금 이 경희궁은 안에 네. 편의시설이 돼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건축 설계상 네. 내가 차지하는 주거 비율이 조금해지면서 그걸 갖고 수영장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네. 그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삶에 요즘은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투자한 네. 만큼 내가 그냥 힐링적으로 인간답게 살겠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고급스럽게 살긴 좋은데 네. 이 시청에서 나오는 이 부류들이 그렇게 다 레벨급들이 완전 높은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청에 있는 레벨급들이 아예 높으려면 아예 강남에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금한 거. 사실 그 부류들 한 3, 4억대 해가지고 내가 한 달에 뭐 이자 얼마씩 내면서 살기에 괜찮다라고 하는 그 부류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시청 쪽에. 그러니까 내가 프리미엄을 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가신다기보단 피를 받고 파는 게 낫지 않겠나. 바람 부는 피가 좀 붙을 수 있거든요. 바람 부는 피가. 그러니까 실속주의자들은 초이스를 못할 물건이고 그러니까 대중적이진 않다. 좀 특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대중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평균적인 걸. 프리미엄을 받으려면 평균적이어야 나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수요자가 특수한 건 2명이지만 평균적인 건 10명이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붙게 돼 있어요. 어느 선까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저기 남편 직장이 네. 여의도에서 제가 여기 하면서 네네. 공덕하고도 조금 비교를 해봤었는데요. 예, 공덕. 예, 경희궁 자이 분양가에서 이제 조금만 더 보태면은 공덕 쪽 30평대로 갈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아기도 있고 해서 이제 학군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예. 6억대로 해서 혹시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공덕에서요. 네, 공덕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도요. 여의도에 있으시면 공덕 굉장히 훌륭한 곳입니다. 거기 강남이랑도 그래요? 가깝고. 근데 예, 이제 앞으로 봤을 때도 네, 이제 여기가 좀 공덕이 특이한 게 뭐냐면 네네. 신축하고 네. 그리고 좀 구축하고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신축으로 다 몰리는 양극화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신축으로 가긴 하지만 그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기엔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다. 예,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아현 재정비 촉진지구도 있고 지금 이쪽에 그 공덕 조금 크게 해야지 보이겠네요. 자, 공덕 아파트가 지금 공덕 자이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또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시면 아현도 지금 이제 그 되어 있죠. 이쪽에. 크게 해야지 두 개가 보이네요. 여기 아현도 있고 공덕자이도 있고 아현 같은 경우는 지금 33평대가 6억대 그죠? 6억에서 7억 사이고 공덕자이 같은 경우는 7억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지금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공덕이나 아현이나 공덕 상권으로 봐줘도 괜찮아요. 둘 다. 아현 아이파크 사면 프리미엄이 붙을 게 좀 남아있다고 보는 거고, 공덕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래도 많이 올랐다. 여기에서 뭐 7억 5천 8억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럴 것 같으면 지구 자체를 딴 데로 옮겨버리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좀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연식이 좀 된 것들이요, 5억 되면은 33평대를 이 근처에다가 살 수가 있어요, 이 근처에다. 잘 아시겠지만 뭐 저보다 조사를 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주하기 좋고 새 아파트고, 공덕자이 같은 경우는 밑에 편의시설도 아까처럼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수영장도 있고 뭐 이렇게 잘 해놨는데 그건 좀 중요한 사실이긴 해요. 대단지로 봤을 때는. 아까 경희궁 자이는 좀 작으니까 그렇다 치고, 강남의 아파트들이 10억대 이상 넘어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반포 쪽이 그런 건데 잠실 쪽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파트 프리미엄이 뛰지 못하고 있거든요. 원래 가격은 더 많이 나가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물론 뭐 석촌호수나 이런 거를 큰 운동장을 끼고 있으니까 좀 다른 건 있겠지만, 가락이 지금 그래서 편의시설 집어넣고 그 1, 2, 4단지 야성을 한번 뛰어넘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어찌됐든 편의시설이 지금 많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공덕이나 뭐 이런 곳 쪽은 돼 있어요. 예전에 아파트들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7억을 주고 샀을 때 내가 살기 좋고 거주하기 좋고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미엄보다는.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우, 도움 많이 시청자님. 됐습니다. 네,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야,
부동산 가이드의 저희 시청자님들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갈수록 신하선 대표를 네. 괴롭힐수록 여러분들은 얻어가시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별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네. 제작진들도요. 네. 지금 상당 시간이 길어서 지금 이제 문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에는 어떤 질문들이 올라와 있을까 보겠습니다. 2290님께서요. 잠실 쪽에 투룸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전철 7분 거리에 매매가는 2억 6천, 투자 금액 6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고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잠실 투룸. 지금 잠실 투룸을 2억 6천이라고 그랬나요? 네, 맞아요. 네. 매매가 2억 6천? 그렇군요. 지금 이제 잠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제2롯데월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코엑스 연결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2롯데월드가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 이쪽 지역의 땅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명동 한바닥이 평당 1억이 되듯이 이쪽 지역이 말도 못하게 오를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제2롯데월드가 좀 주춤을 하고 있지만 준공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나라 사람을 위한 어떤 것보다는 관광이거든요, 이게. 관광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쇼핑을 하러 올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관건인데다가 거기에다가 지금 그 한전부지랑 연계해 가지고 개발을 했을 때 이 강남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큰 아성을 더 크게 잠실 쪽에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곳 중에 하나다. 롯데월드만 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주춤을 하실 수 있는 가격이긴 한데 좀 미래를 내다보신다고 했을 때는 지금 사실은 소비 수준은 아직 낮습니다. 높진 않아요. 제가 서울시 지도를 다 놔두고 봤을 때 중구가 가장 높거든요. 사실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올리고 사시는 분들 중에 하나들인데 잠실은 아직까지는 낮아요. 보기엔 되게 하이칼라인데 좀 낮습니다. 네, 지금. 의외인데요? 네네. 예를 들자면 전세가 지금은 이제 시장 형성이 돼갖고, 잠실 가려면 한 12평에 2억은 줘야 돼. 라는 이제 시장이 형성이 지금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형성이 되기 전에 1억 6천, 7천까지밖에 안 나갔었어요. 그래요? 네. 하지만 중구는 2억대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아주 그것도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물건이 없습니다. 네. 근데 잠실 같은 경우도 땅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기서 거긴데, 뭐 이 9호선 뚫리는 곳부터 해서 아파트 들어갈 곳 한 군데, 레이커팰리스 바로 한 군데, 그리고 전철역 중심으로 있는 땅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한번 움직여 보시는 건 괜찮은데 투자하시는 건 괜찮은데 아마 지금 브리핑 하신 사람이 2억 6천에 전세 2억 잡으셨으면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잘 잡았다. 오버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투자 금액이 6천에서 7천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투자해놨을 때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전세 2억 3천, 4천 얘기했고 투자 금액은 3, 4천이에요 라고 얘기했으면 무리가 됩니다. 분명히. 근데 네. 그렇지 않다. 안정적이다. 투자할 만할 것 같아요. 7분 정도면 어느 정도 위치인지 대략 알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있거든요. 오호, 네. 2290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참고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점검 못해드린 부분 있죠? 무료 세미나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안내해드릴게요.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 그리고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에 대해서 짚어드립니다. 내년 1월 3일 토요일, 5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하선 대표는 새해에도 쉬지 않습니다. 대표님, 이제 무료 세미나의 주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 많이 바뀌었죠. 네, 어떤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께 전달을 해주실 계획인가요? 우선은 이제 새로 바뀌는 정책이 과연 금전적으로 나한테 누가 얼마야, 이것은 4억이야, 이것은 5억이야, 무슨 정책은 이런 정책이 나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4억, 5억, 그 정책이 나한테 과연 어떻게 접목이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접목하는 방법, 나랑 어떻게 관련을 지을 수 있느냐를 거기서 현실
실질적으로 알려드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계획했던 걸 바꾸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다가 이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바꾸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여러 가지로 혹시 부부가 계시면 같이 오시면 너무 좋은 게 같이 들으시니까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네. 세금 정책이라던가 앞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거라던가 지금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내가 투자할 곳을 찾는다던가 이런 거를 남들보다는 빠르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 점에서 봤을 때, 우리 모든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그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막 국민 전체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는 분도 그렇고 남들보다 조금 한 발자국 빨리 걸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오셔가지고 세미나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가는 사람이 되자고요. 그렇죠. 네. 신한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요, 02-2077-6393, 639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매물 점검해 드릴 거예요. 이해날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은하 소장과 함께 할 텐데요. 김철문 이사님과 먼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오늘 두 개 매물 준비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핵심적인 지역, 서울의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죠. 강남권과 용산권인데요. 용산권은 온유로 일가 지역이 저평가된 지역의 매물을 준비해봤고요. 강남권은 삼성도 한전부지 개발의 핵심 이슈를 듬뿍 받을 수 있는 논현동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매물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로 여러분들 안내할게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일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압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내년 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돼 있어요. 매매 금액이 2억 1,500만 원입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고요. 이렇게 하면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철문 이사님의 첫 번째 매물이에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일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추천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용산하면 재개발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재개발 예정 구역 중에서도 인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온효로 일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향후의 입주권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용산 지역 교통편이 편리한 곳이 온효로 중에서도 온효로 일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남영역, 숙대역, 인근의 용산역까지 두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용산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투룸 공급이 희소가치가 높은 지역인데요. 이 온효로 일가의 소액으로서 안정적으로 약 9% 정도에 가까운 임대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일 뿐이 아니라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지적인 특징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원효로 일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지도상으로 온효로 일가를 보시면 용산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중심 지역이 용산입니다. 그만큼 용산 중에서도 가장 중심 지역에 위치한 곳이 온효로 일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지역 보시면 상단에 서울역 그리고 하단에 용산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태원이라든지 바로 인접 지역에 보시면 공덕 비즈니스 벨트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정중앙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초중 고등학교가 도보로 10분 정도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에 다양한 공원시설이 있죠.
바로 용산민족공원이 도보로 10분 정도, 인근 지역에 도보 5분 거리에 효창공원이 있기 때문에 쾌적성 또한 뛰어난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 주변 지역에 편의시설이 바로 인근에 양옆에 이마트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의 편의성도 뛰어난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교, 뭐 대형 마트, 공원까지 없는 거 없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발 호재될 소식까지 듬뿍듬뿍 있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하철역과 효창공원역과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재 경의선이 개통될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하철 역세권까지 1분까지 더 축소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기사에서 나왔듯이 그 업무단지 Y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신분당선이 은평뉴타운으로 가는 길이 실질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은평뉴타운 가는 것보다는 일정을 용산역으로 신분당선이 착공이 지금 내년 초죠. 2015년 초에 착공으로 지금 잡혀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틀만 지나면 2015년도입니다. 바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 특히 현재 용산에서 강남권까지 이동거리가 지하철 이용할 경우 약 40분대의 그 환승이 가능했는데요. 이 신분당선이 개통된다면 13분 이내에 강남 중심권이 도착할 수 있는 교통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인근 지역의 용산 민족공원의 개발이 장기적으로 10여 년에 걸쳐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서울역 주변의 북부 역세권 개발이죠. 강남의 삼성타운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한전부지 이 인근의 마이스 산업의 핵이 이 지역에도 북부 역세권 개발로 서울역 주변이 개발된다는 호재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매물 인근 지역에 바로 전자상가의 구터미널 부지인데요. 여기에 1800실에 가까운 최고급 특급 호텔이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지역이 앞으로 국제적인 도시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본 매물 인근 지역의 경의선이 개통과 동시에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주변 지역에 효창 4구역이나 5구역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재개발 이주 수요가 본격적으로 1년 정도 후면은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주 수요 효과 그리고 본 매물 지역 가장 중요하죠. 본 매물 지역 같은 경우는 신계동, 문배동, 원효로 2가에 접해 있는데 이 세 구역이 이미 개발이 진행이 완료됐거나 이미 개발의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본 매물 지역 마지막 남은 원효로 1가의 핵심적인 그 노른자 땅으로서 그만큼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핵심 그런 개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건물 한번 보러 갈까요? 내년 2월에 준공이 완료될 신축 건물인데요. 네.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특징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이 건물로 총 5층으로 지어지는데요. 본 매물 노야진 3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면이 7m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라든지 이런 개방감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 투룸인데 기본적으로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구조입니다. 기본 옵션에 더불어서 풀 옵션뿐만 아니라 여기에 드럼 세탁기라든지 에어컨 그리고 여기에 자동문 CCTV 보편적인 그 아파트에 견주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내부 시설이 잘 갖춰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도 점검해 볼까요? 네. 가격적인 부분인데 용산 지역에서 가격이 2억 1,500만 원입니다. 투룸치고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 같은 전세가가 1억 8천 정도 예상하신다면 3,5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월세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월세가 지금 예상가가 보통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정도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대출 1억 5천 정도 예상하신다면 은행 대출을 활용하실 경우 투자 금액 약 4,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연수익률이 용산 중심 지역에 약 9% 정도 가까운 매물이 되겠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점검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한 가지 팁 조금만 더 주세요. 유의할 점 있으면 혹시 궁금해 주시겠습니까? 예, 용산 지역에 투자를 하다 보면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앞으로 한남 뉴타운 같은 입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재개발에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시간적인 여유를 약간 더 길게 잡고 접근하시면 상당히 편안하니 투자의 이슈에 맞물려서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있는 매물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이번에는 김연아 소장의 매물 열어볼 차례입니다. 어느 곳 준비하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순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1억 5,8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800만 원 예상하고 가겠습니다. 김연아 소장님의 매물입니다. 한번 볼게요. 네. 실제 투자 금액이 1,800만 원. 네. 와, 이번에도 저렴한 매물 점검하고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포인트부터 점검해 주세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지금 본 매물이 전세 가격에 거의 근사치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은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75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수익률이 10%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요. 바로 추천 포인트 이 하나에 있습니다. 바로 LG 글로벌 캠퍼스죠. LG 글로벌 캠퍼스가 도보 30초 거리에 있고요. 또한 바로 옆에 KT 연구단지가 바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결핵원도 있고요. 한국교총까지는 3분 거리. 그다음에 삼성 R&D 센터가 내년 5월에 개장 예정인데요. 자, 내년 5월에는 1만 명 접근성이 가능한 바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부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 수혜죠. 업무직으로서의 초접근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그 제일 부러웠던 게 바로 학교 정문 앞에서 도보 30초 거리에 집에 있으면 잠을 한 5분이라도 더 자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그 수혜 지역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직장인들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5분이. 점검해 주신 대로 연구센터가 그 근처에 큰 것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변의 입지적인 여건을 들여다보는 것이 네. 관건일 것 같아요. 자세히 좀 더 들여다봐 주세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지구로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자, 업무지구의 접근성 우선 하기 전에요. 자, 이 R&D 센터가 이 서초 우면지구에 둥지를 틀게 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자연환경에 들 수 있겠습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일수록 또 많은 자연환경, 그러니까 녹색을 많이 봐야 된대요. 자, 이런 녹색 환경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인데요. 바로 양재 시민의 숲역이 본 건물에서 도보 1,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양재 시민의 숲역 안에는요, 양재천이 흐르고 있고요. 양재천에서 그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다 보면 모든 업무지구를 바로 맞닿아 닿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지역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바로 우면산도 바로 뒤에 있지만은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바로 이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한국교총, 그다음에 LG 연구센터. LG 연구센터는 바로 후문이 바로 여기 도보 30초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배후 지역에 그런 업무지구 배후 지역에 7만 명의 지금 직장인들이 모두 상주해 있습니다. 7만 명인데요. 여기에 더해져서 10,000명이 더 더해지거든요. 내년에는 8만 명의 그 상주 인원이 있는데요. 이 지역이 자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자리 자체가 적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적다. 그러니까 집을 더 이상 지을 수 있는 땅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희소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게 도대체 우면동은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 가격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자, 우면 보금자리 주택이 불과 1, 2개월 전만 하더라도 7억 5천만 원 선이었는데요. 벌써 한 2달 지나니까요. 8억 원 선입니다. 8억 원 선이고요. 네. 30평대가. 20평대는 6억 원 이상입니다. 과천만 가시더라도요. 곧 있으면 재건축이 시작이 되는데요. 과천의 레미안 슈르 같은 경우에도 거의 6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이 뛰어나고요. 앞으로의 그 직주 근접성, 자연환경이 같이 어울리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희소 가치에 의해서 지가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16평 투룸 같은 아파트가 지은 지 18년 된 아파트가 매매 가격이 지금 4억 5천만 원 시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공급 물량과 그다음에 수요성을 대비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투자하시면은
굉장히 앞으로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개발이 된다던가 이런 소식들은 접할 수 없을까요? 뭐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삼성 R&D 센터가 굉장히 큰 거죠. 아시아 최대 규모인데요. 자, 여기에는 1만 명이 상주할 예정입니다. 디자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시설이 들어서는데요. 자, 이 지역은요, 지금 14,000평에 들어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삼성 R&D에서 이 삼성 R&D의 직장인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방을 해서 인근 주민들까지, 그러니까 잘 꾸며놓는다는 거죠. 그 도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같은 거를 뭐 잘 조성해서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완공될 예정이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양재 시민의 숲역을 통해서 도보 한 15분이면 양재 꽃시장에 도착합니다. 양재 꽃시장 2만 평도 개발 예정에 있고요. 또한 여기서 차량으로 한 3분? 3, 4분 거리에 위치한 그 양재 화물 트럭 터미널 부지도 3만 평도 상업지역이거든요. 자, 그 지역 역시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두텁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건물 봐야죠. 건물이 내년 6월쯤 준공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어떻게 지어집니까? 네, 착공은 1월 중순부터 들어갈 예정인데요. 본 건물 같은 경우는 모두 총 32세대로 이루어집니다. 투룸이 16세대, 원룸이 16세대가 구성되는데요. 3면이 모두 도로입니다. 12m 도로, 6m 도로변으로 접해져 있는데요. 자, 이 매물의 큰 포인트는 뭐 초접근성, 그러니까 업무지구로의 초접근성, 30초 이내에 그 업무지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 말고도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축 주택이 없습니다. 구주택 같은 10년 넘은 게 월세 1,070만 원 지금 받고 있거든요. 원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임대가 안정적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삼성 R&D 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지어질 예정인데요. 엘리베이터는 기본이고요. CCTV도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세대 주택에서 볼 수 없는 빌트인 냉장고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숟가락과 젓가락만 들고 들어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가격이 궁금해집니다. 네. 아까 자꾸 실투자 금액만 자꾸 떠오르거든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분석해 주세요. 네, 매매 가격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액이 9천만 원이 예상되는데요. 임대 가능액 전세로 전환 시에는 1억 4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월세는요, 보증금 1,000만 원에 75만 원이 가능합니다. 자, 월세로 임대 시에 보증금 1,000만 원에 75만 원 임대 시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요, 연수익률이 이자 제하고 588만 원, 5,800만 원 투자하셔서 연수익 588만 원, 수익률로 따지면 10%가 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장님, 끝으로요. 네. 매수할 때 유의할 점도 한 가지만 꼽아주세요. 매수할 때 유의점이요. 자, 어떻게 지어질까 하는데요. 자, 처음에 선분양을 할 때 이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도면을 잘 못 보세요. 아무래도요. 네, 그리고 눈도 안 보이시니까 조그마한 거 제가 안 보이거든요. 투자하실 때요, 도면을 크게 뽑아달라고 하세요. A3 용지에. 그렇게 크게 도면을 보시면은요, 계속 들여다보면 그 도면이 잘 보이거든요. 자, 도면을 보실 때 작은 A4 용지로 보시지 마시고 A3 용지로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나중에, 이런 게 있었지, 그걸 맞춰볼 수가 있어요. 작은 도면 보지 마시고 큰 도면으로 선분양하실 때는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 점검했습니다. 서초구 웅면동 다녀왔어요. 이 매물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요. 김철무 이사님의 매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분당선 강남구청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어요. 내년 4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5층의 수릉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4,500만 원 예상하고요.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내다보고 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기 전에 굵직한 포인트 먼저 점검을 해드릴게요. 점검 좀 해주세요. 네, 논현 이동 매물인데요. 강남의 고급 주거 단지에 접해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강남 삼성동이라든지 압구정동, 청담동을
떠오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도보로 5분하고 10분 정도 이내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하철역과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아주 초역세권 매물로서 그만큼 상업지역에 있는 매물인 이런 자리에 실질적으로 이 주거단지가 들어간다는 부분 때문에 안전성, 황금성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은 삼성동과 접해 있기 때문에 삼성동 주변 한정개발의 수혜를 듬뿍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입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투룸 공급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로 인한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 수요와 이런 소액 투자로서 안정적인 매도 차익까지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교통은 물론이고 학군의 편의시설까지 다 갖춘 지역에 매물 점검해드리고 있어요. 뭐가 있나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주변 지역 좀 살펴주신다면요. 예, 일단 교통편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강남구청역과 도보로 3분 거리입니다. 강남구청역은 분당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여기서 바로 한정거역 내려가시면은 조만간 9호선이 개통되면서 여기에서 또 한정거역 내려가시면 선릉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호선과 9호선을 아울러서 이용할 수 있는 4개의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특히 주변 지역 보시면 고급 가구의 거리라든지 삼성동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코엑스몰의 다양한 펜시설 그리고 인근 지역의 청담동, 압구정동 주변에 고급 명품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지역이면서 특히 유명이라든지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투자와 거주를 겸하는 지역으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 주변 지역 학원가가 상당히 많은데요. 본 매물 지역 바로 인근의 영동구와 도보로 약 5분 이내에 있는 학군도 편리한 그런 위치에 있고요. 중심 지역에 보시면은 바로 하단 지역 학동로라든지 봉은사로 주변 지역에 테헤란로를 하단에 업무단지 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지금도 교통망이 굉장히 잘 갖춰진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네. 9호선, 신분당선, 추가 개통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만간에 내년 초죠. 이틀이면은 이제 세기가 바뀌죠. 여기에 지금 9호선 2단계가 개통이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신분당선이 추가적으로 여기에 착공이 3단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본 매물 지역 결론적으로 4개의 교차로마다 지하철 환승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특히 바로 삼성동 옆인데요. 본 매물 지역 삼성동 하면 GTX 2개 노선이 교차할 지역으로 지금 이미 지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 노선의 킨텍스부터 실제로 용산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중심 지역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삼성동 하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한전 부지의 그 현대로 인수를 통해서 최근 들어 꾸준하니 신문 기사에서 드러났듯이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서울시와 교감을 통해서 이 지역의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가 조성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 달 초죠. 여기에 다음 달까지 그 설계 도서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본격적인 설계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이 본격적으로 눈앞에 와 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현대 계열사뿐만 아니라 이 지역 문화, 관광, 비즈니스 벨트가 형성되면서 7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핵심적인 우리 서울시에 앞으로 10년간 이상 먹거리가 생길 수 있는 마이스 산업의 핵심 중축. 이 매물 같은 경우 바로 인접 지역에 지하철역 한정간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거 1차 배후에서 독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인접 지역에 보시면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 같은 경우 IT 산업 메카인데요. 여기에 세계적인 구글 업체인 IT 업체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아시아 최초로 캠퍼스를 이 지역에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테헤란로 중요성과 더불어서 한전 부지 개발의 이슈가 듬뿍 받을 수 있는 입지 여건 호재가 듬뿍 담아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인 다세대 주택입니다. 주변 다른 매물과는 차별화된 특징. 이사님 점검해 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개방감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아파트 선호형이 가장 뛰어난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본 매물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면서요. 내부의 기본 옵션에 더불어서 풀 옵션 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 수요가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3.5m 정도 폭인데요. 여기에 투룸. 발코니까지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용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우리 신혼부부라든지 특히 노후에 대비해서 실거주용으로 상당히 뛰어난 그런 넉넉한 면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요?
예, 매매 금액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세가가 2억 4천에서 2억 5천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천만 원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노년 이동 같은 경우는 월세 수요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현재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110에서 120만 원 이상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약 1억 8천만 원 정도 1금융권에서 이용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투자되는 비용이 7천만 원 정도인데요. 은행이자 55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연 66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7천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9% 정도에 가까운 그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향후 2, 3년 후에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삼성동과 연계되어 있다는 이런 점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김철문 이사님, 이 매물에 네. 대한 어떤 유의점도 하나만 짚어주시죠. 이 지역에 보다 보면 그 실거주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투룸 공급이 없다 보니까요. 실거주 같은 경우는 신축이다 보니까 약 그 공정상 한두 달 정도 여유를 갖고 그만큼 그 입주 날짜를 맞추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정보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시죠. 오늘은요, 저희가 원효로 일가, 또 논현동, 우면동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전화 받을 거예요. 2077-6393번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 있죠? 방송 이후에도 전화 주시면 저희가 오늘 점검해드린 매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오늘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과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